자, 지금부터 이 시간에는 2022년도 창연고 1학기 중간고사 기출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연고 기출 문제의 특징을 다른 학교들이랑 비교를 하자면 일단 비교적 문항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뭐 광교고라든지 유신고라든지 다른 학교들의 경우에는 보통 50분 시험 시간이죠. 50분 동안에 21문제 또는 뭐 22문제 이 정도 출제되는 거에 비해서 창연고는 24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대신 이제 논술형은 없죠. 그러니까 서술형은 없는 반면에 단답형은 당연히 있고요. 주관식 단답형은 있고 서술형이 없는 거죠. 서술형은 없지만 문항수가 너무 많아요. 24문제를 50분 동안에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좀 비교적 쉬운 문제들은 빠른 시간 내에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시간 내에 전체 문제를 다 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문제 난이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현저히 쉬우냐? 그러면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중급 난이도 문제들의 경우에는 1분에 하나씩 정도 풀 정도로 연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좀 시간을 두고 풀어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시간 배분을 잘 하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부터 천천히, 1번부터는 아니고요. 이제 문제 중에서 한 11문제 정도 뽑았는데, 좀 풀어볼 만한 문제들만 몇 개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번 문제인데,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에 좀 취약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분모를 0으로 하지 않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는 1, 2, 3은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등식이 성립한대요. 이런 걸 보통 우리는 항등식이라 그러죠. 분모가 없는 게 좋을 테니까 양변에 얘를 그냥 곱해버리는 거죠. 양변에 곱해버리면 우변은 당연히 얘가 나올 테고요. 좌변은 A1에다는 이렇게 2개 곱하고 A2에다는 이렇게 2개 곱하고 A3에다가는 이렇게 2개 곱한 꼴이 나오겠죠. 이걸 정리를 해보면 A의 x-2 A1이죠. A1의 x-2 x-3 이렇게 될 테고 A2의 x-1 x-3 그 다음에 A3의 x-1 x-2 이렇게 되겠죠. 얘가 12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1, A2, A3의 합은 얼마냐 그랬는데 여기 보면 2차식의 개수가 A1, A2, A3 하고 x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나머지는 사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1차식, 뭐 상수항 이런 건 관심 없고 얘가 12x제곱 마이너스 3과 같죠. 따라서 결국 A1, A2, A3는 12와 같다. 이런 결과를 금방 얻을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지레 짐작해서 포기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분수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좀 자신감 있게 달려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역시 이제 그 다음번 문제였죠. 7번 문제였습니다. 아주 여러 교재에서, 여러 문제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패턴의 문제인데 한두 번만 연습을 해보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등식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죠. n제곱이 a2n x의 2n제곱 a의 2n 마이너스 1 x의 2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쭉 가서 a1x 플러스 a0까지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여기 보세요. 홀수, 차수의 개수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죠. 이 개수의 합이 500보다 크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금방 알겠지만 여기에는 x의 값이 1일 때가 있고요. 1이면 이제 모든 개수의 합이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짝수 차수는 플러스 1이 되고 홀수 차수는 마이너스 1이 되버리죠. 그걸 이용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간단하게 1을 대입해 볼까요? 1을 대입하면 2의 n제곱 이렇게 나오죠? 역시 2를 쭉 대입하면 a2n, a2n-1, a2n-2 이렇게 모든 개수들의 합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고 1이니까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2의 n제곱은 짝수 차수는 플러스로 나오고 홀수 차수는 보다시피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죠? 얘는 홀수 차수니까 a1, 마이너스 붙어서 a1 나올 때가 a0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홀수 차수의 개수의 합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각각 변끼리 빼버리는 거죠. 빼버리면 결과 어떻게 나오냐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홀수 차수가 두 개씩 나오는 거죠. a2n-1, a2n-3 그래서 a1까지 이렇게 두 개씩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나눠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나눠주면 뭐가 나오냐면 그러므로 a1, a3 이렇게 해서 a2n-1까지 합이 2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나올 텐데 얘가 500보다 크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당연히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얘가 1000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럼 각각 512 정도 나오면 되겠네요. 얘가 512, 얘가 마이너스 512 이렇게 나오면 더하면 1000이 넘어가죠. 그때 n의 값은 9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의 9제곱은 512가 되겠고 마이너스 2의 9제곱은 마이너스 512 이렇게 되겠죠? 더하면 10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값의 적당한 n의 값은 9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닥 어렵지 않은 문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 복소수의 성질을 묻는 문제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켤레 복소수와 원래 복소수를 더해도 얘는 실수가 되겠고요. 곱해도 실수가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켤레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 이렇게 놨을 때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 이것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죠? 일단 보기에서 옳은 걸 골라달라 그랬는데 기억번호는 당연히 맞았죠. 켤레 복소수끼리 곱했으니까 실수죠. 그 다음에 리을도 당연히 맞았죠. 두 개를 벌써 맞췄어요. 왜 맞았냐면 Z 플러스 1의 전체 켤레 복소수는 Z바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서로 켤레 복소수 관계죠. 켤레 복소수끼리 곱해도 실수라고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기억, 리을 두 개를 끼고 들어가면 생각보다 선택의 폭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맞는 게 뭐가 더 있는지만 살펴보면 되겠죠. 일단 Z 플러스 디귿번이 쉬워 보니까 디귿번을 볼까요? Z바가 헛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는 틀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Z가 그냥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Z바도 0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하면 실수 0이 나올 수 있죠. 0은 당연히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Z-Z바가 허수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디귿이 들어간 건 무조건 틀린 거죠. 그러면 2번, 4번, 5번에 다 디귿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 걸러내고 나면 정답은 3번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니은도 왜 틀렸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텐데 Z제곱 플러스 Z바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제 Z는 A 플러스 BI라 그랬으니까 넣고 제곱을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I 이렇게 나올 테고요. Z바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ABI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고 나면 2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나올 텐데 얘가 0이랍니다. 얘가 0이면 여기 인수분해 돼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올 테니까 결국
A가 마이너스 B거나 또는 A가 B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얘기예요? Z가 0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0일 필요는 없고 그냥 A 마이너스 AI거나 A 플러스 AI거나 이런 형태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죠. 굳이 복소수 Z가 0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니은 틀렸고 디귿 틀렸으니까 전체적으로 맞는 것은 기억, 리을 두 개가 되겠네요. 정답은 예상대로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절대 틀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볼까요? 이건 사용고 12번, 작년 12번 문제인데 역시 뭐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대신 계산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이런 걸 잘 놓치더라고요. 계산이 이렇게 뭐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잘 해내야 될 것 같아요. 다항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3k 더하기 1의 x 마이너스 2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1차식으로 1차식을 인수로 갖고 그중 두 개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의 인수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당연히 2a 플러스 뭐 p 이런 꼴이 되지 않겠어요? 여기 얘를 인수로 갖고 있고요. 그렇죠? 그중 두 개의 1차식이 다항식 얘의 인수라 그랬으니까 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 최고차의 계수가 여기 2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 2x 플러스 p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계수 비교를 하는 거죠. x제곱의 계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하면 p니까 얘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왔죠. p를 구했습니다. p는 마이너스 1이 나왔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1차식의 계수를 살펴볼까요? 1차식의 계수는 이렇게 곱해서 2k가 나올 테고요. 1차식 2kx 이렇게 나오죠. 또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3p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뭐가 나왔냐면 3k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습니다. p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면 얘가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결국 k는 2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예요. 아주 쉬운 문제인데 그냥 이거를 전개하는 게 귀찮거나 또는 자신이 없거나 그래서 이 문제를 피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니까 자신감 있게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작년도 이제 14번 문제인데 역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 패턴의 문제가 되겠어요. 이것도 역시 계산과 관련돼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경향이 있는 건데 오메가에 오메가바를 곱한 것의 값을 구하려는 문제 아니에요? 오메가가 지금 2 플러스 z분의 2z 이렇게 나온 거죠. 오메가가. 그렇다면 오메가바는 여기 복소수 z에 혈례복소수가 붙은 놈들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2z바 이걸 계산해 달라는 건데 이게 그닥 많이 어렵지 않은데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그냥 전개하면 이렇게 쉽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z바 이렇게 쉽게 나올 테고요. 여기도 그냥 곱하면 4z바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z 플러스 z바가 필요하고 z바가 필요한 거죠. 이 두 개의 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꼴 0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잖아요. z라잖아요. 이 한 허근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계수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실수계수를 갖고 있는 실계수 2차 방정식의 한근이 뭐 알파라는 복소수다. 그러면 나머지 한근은 무조건 알파바죠. 나머지 한근은 켤레복소수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소수를 한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을 먼저 구해놓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쓱 봤어요.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쓱 봤는데 뭐 마이너스 1 같은 걸 넣어서 되려나요?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얘는 플러스 3,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바로 인수분해 들어가면 되죠. 1, 3창 0, 마이너스 2, 3창이 0인 거 실수하는 학생들 꽤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계산이 좀 틀렸네. 1, 1, 1, 1, 여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나와서 0이 안 떨어지네요.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었죠? 착각을 했네요. 다시 지워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 되겠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겠군요. 그래서 마이너스 2, 2 해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얘가 아무래도 2를 넣어도 될 것 같으네요. 2도 또 넣어볼까요? 조립조법 1, 2, 1, 2, 1, 2 해서 또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 주어진 이 식이 x 플러스 1도 있었고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 제로니까 그 유명한 오메가의 성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제로의 한 근이 z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머지 근은 z바죠. 따라서 z 플러스 z바는 보다시피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요. z바는 근각의 쇠관계에 의해서 1이 나오겠네요.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대입해 주면 4에 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4 이렇게 나오겠군요. 정답은 3분의 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런 걸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오메가 바 할 때 우리가 이것의 켤레복수수, 이것의 켤레복수수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까다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 문제, 그러니까 작년도 청영고 18번 문제가 되겠죠? 문제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대요. 나머지는 당연히 1차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gx는 1차식입니다. 알겠죠? 다시 이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대요. 나머지는 상수항이죠. 얘가 어떤 상수 c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뭘 할 수 있어요? fx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를 이렇게 이항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금방 fx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여기 보세요. 얘를 fx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그때 나온 나머지가 당연히 gx인 거죠. 이거 직접 나눠버리면 되죠. 직접 나눠버리면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이죠. 얘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로 나눴습니다. x 해서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cx 이렇게 될 테고요. x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cx 더하기 3이죠. 플러스 1 했더니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니까 다시 3 마이너스 cx 플러스 3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왔죠. 즉 얘가 gx인데 gx가 3-c에 x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됐죠? 그럼 이제 식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얘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로 나누었더니 그 몫은 x 플러스 1이고요. 나머지는 gx죠. 나머지가 gx니까 얘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3-c에
x 플러스 1. 그런데 다시 그 아래식을 보니까 얘를 gx로 나누면 gx는 지금 보다시피 3-c에 x 플러스 1이죠? 얘로 나누었더니 그 나머지가 상수 c가 나온 거죠. 상수 c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윗식과 아래식에 마이너스를 각각 대입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싹 0이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싹 0이고 c가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c가 0인 걸 알았습니다. 너무 쉽죠? 따라서 우리는 gx가 c에다 0을 집어넣어서 3의 x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2는 9가 되겠네요. 계산 실수를 하지 말고 해서는 이제 곤란하겠고 당연히 계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문제에서 주어진 이 수식들의 의미를 하나씩 되새겨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 문제, 작년도 창의연구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1 이꼴 제로. 4차식입니다. 4차식의 그래프 그리는 거 아직 안 배웠죠? 4차식 그래프 그리는 거는 미분 들어가면 쉽게 그릴 수 있는데, 미분 단어, 즉 수투를 배우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서 이차함수로 푼 문제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절대값이, 이 근의 절대값이, 즉 스몰 x가 1보다 작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도록 해달래요. p값의 범위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치환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라지 x 이렇게 될 테고요. 얘를 이항을 시키면 1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y는 라지 x제곱 마이너스 x의 그래프와 이 그래프하고 y는 1 마이너스 p라는 상수함수죠? 상수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어렵지 않죠? 얘는 인수분해를 해주면 x-1이니까 0하고 1에서 만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어요. 여기가 1, 여기가 0이죠. 대칭 죽은 가운데니까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지금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y는 1-p라는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y는 1-p가 이렇게 돼 있다. 즉 얘가 양수일 경우, 그럼 교점의 x좌표 하나가 음수가 나오잖아요. 교점의 x좌표가 하나가 음수가 나올 텐데 라지 x는 스몰 x제곱이란 말이죠. 얘가 어떤 음수가 나온다면 x가 실근이 안 나오죠. x가 실근이 안 나오겠습니다. 실근이 4개가 나와야 되려면 여기서 실근 2개, 여기서 실근 2개 나와야 되는데 안 된다고요. 즉 1-p는 양수가 아닌 거죠. 이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얘는 아니라면 이쪽에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죠. 즉 여기 알파가 양수가 되어야 되겠고 여기 베타도 양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다시피 알파나 베타는 0과 1 사이 값이니까 1보다 작은 절대값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x제곱이 알파인데 알파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해서 2개 실근이 나올 테고요. x제곱이 베타면 역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 알파 나올 테고 역시 절대값이 1보다 작아지겠죠. 주어진 조건을 다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즉 y는 1-p라는 이 상수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1-p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커야 되겠고요. 0보다는 작아야 되겠습니다. 부호를 싹 바꾸면 여기가 4분의 1이 될 테고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래서 p의 범위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4차식이라고 겁을 먹지 마시고 어차피 보기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4차식을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4차식을 주어진다면 곱 2차식을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곱 2차식이면 주어진 대로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서 2차 함수로 문제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작년 창연고 22번 문제입니다.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왔죠?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x 플러스 9 이꼴 제로의 한 허근이 오메가랍니다. 오메가 세제곱은 실수래요. 이때 k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사실은 이제 찍어서도 답을 낼 수 있겠지만 이게 다른 학교들의 경우에는 이제 소수령으로 나올 텐데 이제 창용은 단답식이니까 사실 찍어서 답을 내도 티가 안 나긴 하겠죠. 티가 안 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상적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오메가가 크니까 대입하면 성립하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오메가 플러스 9 이꼴 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얘를 보면 오메가 제곱은 k 플러스 2의 오메가 마이너스 9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잘 보세요. 양변에 오메가를 곱해서 드디어 오메가 세제곱이 나왔습니다. 오메가 세제곱은 k 플러스 2의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9 오메가죠. 다시 오메가 제곱자리에 얘를 대입하는 거죠. 알겠죠? 대입을 해주시면 k 플러스 2의 제곱에 오메가가 되고요. 마이너스 9 곱하기 k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9 곱하기 k 플러스 2 오메가 제곱자리에 대입한 거니까요. 마이너스 9 오메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묶어주면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 오메가 마이너스 9에 k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어차피 이쪽은 실수예요. 이쪽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쪽은 어차피 실수니까. 여기 오메가가 이 속에 허수가 들어가 있다고요. i가.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면 안 되니까 얘가 0이 돼야죠. 그러면 전체가 오메가 세제곱이 실수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k 플러스 2의 제곱은 9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k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 되겠고, 따라서 k는 1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 중에서 k는 음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사실은 이제 그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 이런 게 있으면 이게 형태가 이런 형태죠.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이런 형태죠. 여기에 x 플러스 a를 곱하면 얘가 x세제곱 플러스 a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걸 0으로 하는 x세제곱은 마이너스 a세제곱 이렇게 실수가 나오죠.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이건 이제 3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뒤가 9가 나와 있기 때문이죠. 3, 3, 9니까 여기가 3 들어가면 딱 요 꼴이 나오는 거죠. 여기다 적당히 곱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곱하면 x세제곱이 실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따라서 요 값이 3이거나 또는 플러스 3이 나오는 둘 중에 하나면 괜찮은 거죠. 여기는 x-3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가 3이 되려면 k가 1이 돼야 될 테고요. 얘가 플러스 3이 되려면 전체가 플러스 3이 되려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찍을 수는 있겠어요. 찍을 수는 있겠지만 뭐 이렇게 권장사항은 아니죠. 찍어서 답을 내는 것보다는 주어진 것처럼 이 풀이처럼 천천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죠. 편법은 그 문제만 통하는 특별한 방법이기 때문에 편법을 많이 하는 것은 수학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겠어요. 기본에 충실하고 나서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편법을 부수적으로 하는 게 좋죠. 부수적으로. 그게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풀이 방법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스킬 같은 거를 좀 더 보충을 해주면 좋은 거지, 스킬만 갖고 있으면 정상적인 문제를 못 풀어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창의연구 2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의 다 막바지가 다 됐습니다. 이 문제와 한 문제 더 하면 작년도 창의연구 문제 중에서 좀 풀어볼 만한 문제든 하나씩 다 건드려 본 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역시 이 바로 앞에 있었던 문제처럼 보호 2차식에 대한 문제죠.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해서 접근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4차식을 직접 다룰 방법은 수학 상 내용만으로는 곤란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라지 x로 치환해서 이렇게 2차식을 만들어 놓고 생각하는 거죠. 3-2a의 라지 x, 이 뒷부분은 인수분해되죠. a 플러스 2의 a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차식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2차식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가 x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고요. 라지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 눈에 보이시죠? 이게 인수분해 되는 게 눈에 보이면 쉽게 풀리는 겁니다. 근데 얘가 라지 x 제곱이, 그러니까 이 라지 x죠? 이 라지 x가 x 제곱인데 얘가 하나가 음수가 나오고 하나가 양수가 나오면 여기서 허근이 2개가 나올 테고 여기서 실근이 2개가 나오겠죠?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a 플러스 2라는 근과 a 마이너스 2라는, a 마이너스 5라는 근을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얘가 크니까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x제곱이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온 거죠. 실근 2개가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라 그랬으니까 이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텐데 얘가 마이너스 4라고요. 그래서 a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문제의 뜻을 잘 이해하면서 풀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보이시죠? 2를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3이 0이니까 결국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오죠. 이 둘의 곱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즉 루트 3i와 마이너스 루트 3i의 곱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i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마이너스랑 지워져 버리고 곱해서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3인데 이거를 이제 너무 지나치게 어렵게 접근을 하면 뭘 물어본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게다가 실근의 곱인지 모든근의 곱인지 이런 것들을 세심히 살펴야지 어렵지 않게 풀리지 않겠나 싶어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fx가 4차다항식이래요. 4차다항식인데 f0은 0, f1은 2분의 1. 뭔가 규칙성이 보이죠? f2는 3분의 2, f3은 4분의 3, f4는 5분의 4예요. f5는 6분의 5다 하는 순간 틀리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1, 1 하니까 2분의 1, 2, 2 해서 3분의 2, 3, 3에서 4분의 3, 4, 4에서 5분의 3이니까 f5는 6분의 5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규칙성은 이런 거죠. 2f1은 1이고요. 물론 f0은 0이고 그 다음에 3f2는 2가 나왔고 4f3은 3이 나왔고요. 5f4는 4가 나왔다는 사실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추정할 수 있냐면 3이면 3, 2면 2, 4면 4, 0이면 0, 1이면 1이니까 x면 x인 거죠. 대신 이쪽은 x 플러스 1이죠. 이런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식을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x를 이항을 시켜서 x 플러스 1의 fx
마이너스 x를 또 다른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gx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성립했고 1을 대입해도 성립, 2를 대입해도 성립, 다 성립했죠. 지금 gx는 몇 차식이겠어요? 4차식에다 1차식을 곱했으니까 5차식이죠. 근은 몇 개 나와요? 당연히 5개 나오죠. 그 5개의 근이 다 나왔습니다. 1, 2, 3, 4, 5. 따라서 최고 차항의 개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x의 x-1, x-2, x-3, x-4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수식을 유도해내는 게 문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는 모습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요만큼은 0이 되겠고 얘는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니까 120이죠. 개수는 홀수계니까 P는 마이너스 120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x 플러스 1의 fx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20분의 1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라는 걸 알았죠. 다 끝났습니다. 이제 f5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맞죠? f5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5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5를 대입하면 6에 f5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5를 대입하면 5, 4, 3, 2, 1 이렇게 되죠. 120이니까 약분이 돼버리겠습니다. 약분이 돼버리고 마이너스 1이죠. 됐죠? 여기 넘어가면 4가 되겠고요. f5는 6분의 4니까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a와 b는 서로 소인 정수이기 때문이죠. 6분의 4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정답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지막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이것과 상당히 거의 유사한 문제가 이것만 없었죠. 이거 없고 얘가 4차라고 하지 않고 3차라고 했고 이렇게 나온 식이 정석책에 실려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문제죠. 난이도가 높은 고난도 문제는 맞지만 좀 충실히 공부한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일단 창용고 문항수가 많으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좀 문제를 제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정해진 유형의 문제들은 빨리 푸는 연습들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창용고 기출 분석을 이 문제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